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가슴이 아프고요. 딸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사회가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식들 혼자 내보내기 참 무서운 세상이 없습니다. 이 가정에서 자식들을 인성교육을 잘 시켜갖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람이 참. 또래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죠. 남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강압적인 군대 이런 모습 보면 저희 애도 얼마 안 있으면 군대를 가는데 어떻게 나라를 믿고 군대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죠. 학교에서 뭐 왕따 문제나 그런 폭력적인 문제도 그렇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디에도 인성적인 게 너무 부족하고 정말 공부만 쫓다 보니까 인성교육을 좀 학교 수업 내에서도 그렇고 그런 교육 시간을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개선점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들이 크죠. 대한민국 사람은 창피하잖아요. 혼자 사는 세상에서 뭐 남들한테 관심을 안 갖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인성 개선이 없으면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윤일병 사건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꾸 재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좀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윤일병 사망사건, 김해 여고생 사망사건 등 계속해서 발생하는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인성 문제가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네요. 관련해서 잠시 후 3부에서는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집단적인 폭행 문제 원인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군 윤일병 그리고 김해 여고생 사망 사건, 두 사건에서 나타난 집단 따돌림과 폭행 우리 사회에서 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짧은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환 해설위원 만나셨다고요? 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이자 네. 브라질 월드컵에서 버럭 해설로 화제를 모은 그 안정환 해설위원을 최근 서울에서 만났는데요. 네, 무슨 얘기하던가요? 네, 해설 준비로 일단 볼펜을 하도 많이 만져가지고 네. 아직도 오른손에 물집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손톱에, 손에. 네, 맞습니다. 예, 그 발만 발 가지고 축구하시던 분이 손까지 그렇게 되셨군요. 네, 손에 물집 제거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면은 그 다리를 꼰채로 차는 라보너 킥을 꽈대기 킥으로 표현하는데 네. 네, 축구를 잘 모르는 팬들을 위해서 쉬운 해설을 했는데요. 아니면은 지인들에게 얼리크로스, 컵백 등 전문 용어를 쓰니 잘 모르더라. 축구를 잘하는 친구가 TV를 보면서 설명하는 듯한 해설을 하고 싶어서 쉬운 조기 축구 용어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네. 브라질 월드컵에 임한 한국 선수들의 정신 자세에 대한 지적이 많다는 질문을 건넸는데요. 네. 아니오는 칠레, 코스타리카 등 아메리카 팀들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는 듯 했는데 네. 월드컵 출전은 운석을 줄 확률과 비슷하다는 걸 한국 후배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건넸습니다. 네, 후배들에게 자꾸 쓴소리 하면 원망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오는 네. 경기에 몰입하다 보니 후배들이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네. 마음에 쓴소리를 했다면서도 네. 나도 현역 시절 욕을 정말 많이 먹었지만 네, 인정할 건 인정했다. 네. 수비 가담이 적다고 해서 악착같이 뛰었고 헤딩 못하는
못한다고 지적당해서 매일 연습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안 의원은 2002년 월드컵에서 헤딩으로만 2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랬죠. 한국 축구팀 차기 사령탑에 이제 외국인이 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안정환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가요? 네, 안 의원은 먼저 브라질 월드컵 결승을 관전한 메르켈 독일 총리를 언급했는데요. 네. 안 의원은 메르켈 총리가 킥오프전 난강까지 내려가서 몸을 푸는 독일 선수들을 꽤 오랜 시간 지켜보더라. 정치쇼가 아닌 진정한 축구 사랑이 느껴졌다고 오늘 뗐습니다. 이어서 안 의원은 독일은 소프트웨어 업체와 손잡고 데이터 축구로도 큰 효과를 봤다면서 우리도 외국인 감독만 데려오는 게 능사가 아니고 네. 축구를 서포트하는 모든 조직이 합심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프로야구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내려서 취소된 경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제 프로야구 NC 외국인 투수 찰리 선수가 예. SK전 1회 말에 심판의 볼 판정에 거칠게 항의하다가 퇴장당했습니다. 찰리 선수는 심판에게 한국어 욕설을 내뱉고 더가웃에 들어가면서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비아냥댔는데요. 한국 목소리도 다 배우구나. 네. 네. 네, 빗줄기가 굵어져서 경기는 2회에 취소됐는데 프로야구는 5회 이전에 노게임이 선언되면은 기록이 사라지는데요. 예. 한국야구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수위는 어땠나요? 네, 한국야구위원회는 찰리 선수에게 제재금 200만 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네. 상벌위원회는 벌칙 내규 제7항을 적용했습니다. 7항은 감독, 코치, 선수가 심판 판정에 불복하거나 폭행, 폭언, 빈볼로 구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에는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 원 이하, 출장 정지 30경기 이하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찰리 선수는 오늘 그라운드 사정으로 취소된 SK전을 앞두고 한국에 온 첫날부터 모든 분들이 잘해주셨는데 너무 안이하게 은혜를 저버려서 죄송하다고 90도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전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치고도 서울시내 교통량이 적은 편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 도심 쪽으로 신정교에서 목동교 지나는 데만 구간 정체를 보이고 국회대로도 영등포구청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성산로는 성산 2교에서 마포구청역까지, 신촌로 이대역에서 신촌역까지 각각 신호 대기 시간 조금 길게 봤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편인데요. 성수동 쪽으로는 성산면포에서 홍지문 터널 지날 때까지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도 양방향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데는 한남대로가 남산 1호 터널에서 한남리 고가차도까지 밀리고 있고요. 동호로는 금호터널에서 약수역까지, 반대 동대입구역에서 약수역까지 각각 신호 대기 시간 길게 봤습니다. 뉴스 정면송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뉴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일병 집단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은 김해 여고생의 안타까운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역시 집단 폭행을 당하다가 사망했는데요. 그 수법이 지나치게 잔인해서 10대가 저질렀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는 범죄, 그리고 범죄를 휘두르는 집단 문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전문가 정면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일병 사망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사망 사건 잘 아시죠? 네네. 네, 이 사건이 어떤 사건들인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김일병 사건은 지금 군대 내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이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일병이라는 어떤 한 병사를 상대로 지금 상관들이 집단으로 폭행을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른 폭행 치사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일병, 이제 예. 그리고 지금 여중생에 대한 여고생에 대한 집단 폭행 사건도 지금 여러 명이 같이 가출 청소년이 몰려다니다가 한 3월에서 4월경 이제 성매매 등을 이제 강요하기도 하고 이 특정 여학생을 상대로 집단으로 이제 폭행을 하다가 결국은 아이가 사망에 이른 다음에 시신을 이제 안매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지금 사망에 이르게 살해를 한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공통점도 있네요. 우선 뭐 집단적인 폭행이었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점들을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집단 폭력이라는 점이 가장 큰 공통점이고요. 그리고는 뭐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결국에는 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결국 서로 간에 전혀 견제도 하지 못하고 외부에 신고도 못하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두 사건이 상당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좀 분개했었는데 군이 아닌 학생들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난 거네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 집단으로 폭력이 이루어지는, 그리고는 외부의 조력을 제대로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에 상당히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말이죠. 군에서도 뭐 다른 채널로 호소를 하거나 또 학생들도 다른 쪽에 구출을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 그죠? 그렇죠. 네. 없는 건 아닌데 그걸 활용할 줄 전혀 모르는 거죠. 감히 엄두도 나지 아니하고요. 네. 피해자가 이제 한 사람에게 폭행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신고를 해서 오히려 보복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복 폭행이 두렵죠. 그래 하여튼 이 방법이 말이죠. 또 지나치게 잔인합니다. 뭐 뜨거운 물을 붓고 말이죠. 그냥 한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는 겁니까? 글쎄 일단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상상하기 어려운 폭력의 수인데요. 문제는 이 폭력이라는 것 자체에 특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세대 간의 전이도 되고, 폭력은 또 어떤 악순환의 고리 같은 게 있어서 처음에는 단순 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느끼다가 점점 이제 반복이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민감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폭력에 어떤 학습된 무기력의 현상 때문에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들을 못하게 되는 게 이제 문제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건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돈을 빼앗기 위한 것이라든가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든가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한 목적이 없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보면 합리적 이유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사건은 폭행을 위한 폭행이라고 사실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폭행을 위한 폭행. 네, 서로 간에 이제 폭행을 하는 와중에 이제 공범들끼리 이제 점점 그 폭력의 수위를 높이는 상승작용 같은 것도 있고요. 소위 사회심리학에서는 집단 몰입이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결국 집단으로 이런 어떤 폭력행위에 가담하면 점점 더 위험한 고도의 위험한 방향으로 진전된다는 그런 연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범죄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괴롭히는 행위 자체에서 어떤 쾌감을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끼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쾌감까지로 얘기하긴 좀 어렵지만 일종의 이제 좀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자는 욕구는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자극을. 네. 그런데 이런 집단 폭행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폭행하고는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제일 큰 차이는 이제 개인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면 책임을 모두 이제 본인이 질 수밖에 없는데 집단으로 폭행을 하면 사실은 책임감이 분산이 돼서 특정인이 그 피해자에게 일어난 피해를 모두 떠맡아야 된다는 어떤 생각 자체가 무디어지는 거죠. 그 사이코패스라는 게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뭐 사이코패스는 일종의 개인적인 자질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집단폭력의 상황에서는 뭐 꼭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예컨대 이런 종류의 집단폭력을 주도하는 주범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에는 지금 그 나머지 공범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단을 이끌려고 하는 조종을 하려는 이런 시도들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주범과 종범을 구분을 한다면 네. 지금 주범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성격적인 문제들 특수성? 추정해 볼 만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해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한 건 아직은 아닌데, 네네. 과거에 어떤 그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든가, 상처가 많은, 트라우마가 많은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가해자로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폭력의 악순환인데요. 악순환, 예, 일종의 이제 본인이 이제 과거에 피해를 당했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여고생 같은 경우에 성매매의 강요를 본인이 옛날에 받았었기 때문에 타인을 강요하는 걸 잘못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감수성이 처음엔 대단한 피해 같지만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일종의 감수성이 점점 둔감해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더 심한 가해 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 기가 차는 건 말이죠. 이 여고생들 가해자들, 네네. 이 친구들이 시신을 말이죠. 그 끔찍한 일인데, 그 훼손하고 말이죠. 네네.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말이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글쎄, 거의 지금 인간성에 상당히 좀 문제가 진행이 많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예. 지금 얼굴에다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고 이런 종류의 이제 행위들을 사실은 이 어린 10대들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아마 일종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또는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상당히 그 수많은 폭력을 좀 외부로부터 학습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사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건을 종합해보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그 윤양을 암내장하는 후에 또 다른 살인도 저지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폭력사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예요. 학교 폭력이다, 가정 폭력이다, 또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폭력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폭력이 일어나죠. 경찰관한테 대놓고 두들겨 패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군에서는 당연히 일어난 일처럼 돼버렸고요. 자, 이 한국의 폭력성 이걸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난제라고 보입니다. 폭력에 굉장히 둔감한 사회고. 그 폭력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문화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타인을 나처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이 교육 현장이 워낙 극도로 경쟁만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이제 현장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인성교육이 쉽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력은 야만 아닙니까? 그렇죠. 야만은 죄악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인간의 본성 안에는 폭력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문제는 왜 존재합니까? 그거 좀 없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을 이제 극복하게 만드는 건 교육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장인성을 극복을 하고 좀 더 개선된 인간성을 지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사실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또 가정에서는 지금 가족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 좀 꼭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큰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런 폭력적인 문화가 정치권의 국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사회 큰 반성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우리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네,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것입니다. 육군 윤일병 그리고 김해 여고생 사망 사건 두 사건에서 나타난 집단 따돌림과 폭행은 왜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것인데요. 0502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집단 따돌림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점점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각종 매체에서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다뤄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서강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작곡가 악성 베토벤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육군 윤일병 그리고 김해 여고생 사망 사건 두 사건에서 나타난 집단 따돌림과 폭행은 왜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죠.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군인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이 바닥에 났다고 알려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공무원들과 군인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퇴직한 공무원들이 받은 연금은 1인당 월 평균 217만 원이었습니다. 36만여 명에게 9조 원이 넘는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군인들도 그 대령으로 전역하면 월 330만 원의 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평균 복무기간 32년을 넘기는 대장은 452만 원, 중장과 소장은 각각 430만 원과 386만 원 등 모두 평균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들 연금은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또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기금이 조달돼서 조 단위의 연금 금액을 세금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익당사자나 공무원들은 퇴직한 뒤 재취업해서 고액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연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요. 잠시 끊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좀 끊어주세요. 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와 오늘 경제 뉴스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바닥이 드러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 달에 수백만 원씩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네. 네, 다시 연결이 됐네.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큰.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는 37.4%입니다. 남성 노동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 노동자는 62만 6천 원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11개 법령국 가운데서 격차가 가장 큰 나라였는데요. 네. 특히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 연속으로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요즘 길가에 왠지 애완견처럼 생긴 강아지들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휴가를 가야 해서 또는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고민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불리죠. 반려동물. 그러나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이번 달은 동물보호시민단체죠. 카라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혜란 동물보호교육센터장.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나라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말 많이 썼거든요. 네. 좀 다릅니까? 네, 많이 다르죠.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이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점점 확산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한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완할 때 완이 완구할 때 완자예요. 그래서 네. 장난감처럼 완구처럼 내가 갖고 논다는 의미로 애완동물이 사용되고요. 그게 아니라 평생을 함께 같이 간다는 의미로서 반려 이렇게 해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로 전 세계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애완, 그러니까 장난감이 아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는 그런 네. 반려동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동반자라는 이제 개념에서 동물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런 반려동물들이 길가에 이렇게 내버려져 있는 경우를 간이 볼 수 있어요. 네. 네. 어떻습니까? 그건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진짜 너무 안타까운 안타까워요. 현실인데요. 네. 네.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그 새끼 동물인 경우는 다들 이뻐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아름답고 이뻤을 때 덜컥 아무런 준비 없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가 그 이쁜 시기가 지나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 쉽게 내쳐지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이 늘수록 반려 문화도 선진화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이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려동물이 이쁜 시기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 보통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반려 인구가 한 17% 정도 되는데요. 그 반려 인구의 반려동물의 평균 연령이 3세 미만이에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7, 8세 이상이에요. 그래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반려동물의 개체 수를 대충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개체 수를 대충 이렇게 추산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 농림부에서 농림축산부에서 이제 매년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 한 해 동안에 벌어지거나 잃어버린 동물의 수만 9만 마리가 넘는다고 집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많이 버려지고 잃어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통계 속에 있는 동물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 사설보호소라고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수들은 집계가 되지 않은 수기 때문에 한 마리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동물들이 버려지고 잃어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반려동물을 버리는 이유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어렸을 때는 이뻐서 같이 있다가 나이가 좀 들면 그럼 안 예쁘지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이뻐 보이는데요. 애초에 장난감으로 나의 기쁨을 위한 존재로 받아들였을 경우는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존재로 취급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생산이라든가 경매라든가 번식장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시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 그대로 생산이라는 말은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법 상에서 반려동물 업종 중에 하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생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유행하는 견종들이나 이제 고양이 같은 유행하는 이제 특수한 이제 그런 종들이 있는데 그런 종들의 어미견 혹은 어미묘, 아비견 혹은 아비묘를 모아놓고 계속해서 번식을 시키고 계속해서 새끼를 낳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산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번식장, 그 곳을 번식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인형처럼 똑같은 동물이 찍어 나온다고 해서 영어로는 퍼피밀 혹은 이제 강아지 공장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경매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억지로 생산된 강아지들을 과잉 공급을 알선을 하는 곳으로요. 생산자와 생산자 혹은 생산자와 판매자 그러니까 펫샵을 요즘은 다들 펫샵이라고 부르시는데 그런 곳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가격을 흥정해서 마치 물건처럼 판매가 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로 생산한다니까 표현이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번식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걸 이제 생산이라는 용어를 쓰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번식장이라든가 앞에 경매도 말씀하셨는데 경매장은 맞나요? 네. 번식장 같은 경우는 통계조차도 지금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그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전국적으로 약 한 3,4천 개 정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번식을 시키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군요. 네. 그런데 평균 한 그 농장당 작으면 150마리, 많은 경우는 700마리까지 모견들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굉장히 큰데 통계 안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경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집결지이기 때문에 좀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전국적으로 대형 경매장에 속하는 게 약 한 2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군데가 모두 다 97%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불법이라고요? 네. 왜요? 왜 불법입니까? 무슨 여기 관련 못하게 되죠? 관련법이 있는데요. 원래 번식장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고 시설 기준에 맞게끔 갖추고 사전 검사를 한 다음에 번식업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3,4천 개 중에서 56곳만 번식업장으로 신고된 업체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천 개 미신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장 같은 경우는 동물법상에 경매가 판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애매모호한 조항을 이용을 해서 명백히 중간 알선임에도 불구하고 동물 판매업 등록을 안 하고 영업을 하고 계세요. 100%. 그럼 불법인 거예요? 네. 동물 판매업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전국의 대형 경매장들 중에서 동물 등록을 하고서 판매하시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분들이 이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이유는 판매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법에 실제로는 팔고 있지만 경매를 판매로 규정한 명문이 없다. 아 그래요? 경매의 매자가 판매한다는 매자인데?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농림부를 통해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을 해서 4월 말에 경매는 동물 판매업에 속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냈습니다. 아주 잘하셨네. 네, 이제 그래서 그동안에 무등록, 미등록 판매업 하셨던 경매업체는 모두 다 등록을 하셔야 돼요. 된다. 네.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빨리빨리 하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공장식 축산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정말 이 비위생적이고 또 그냥 밀집해서 이제 키우는 그런 좀
인간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런 환경에 대해서 개탄했었는데, 번식장이라든가 경매장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까? 반생명적인. 여기도 역시 그렇습니까? 네, 내용이 있죠. 암모니아 가스 냄새 때문에 네.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고요. 네. 그곳에서 한 번도 목욕이나 사람의 관리를 받은 적이 없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라든지 눈 질환이 저희는 수의사가 아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뜬장이라고 해서 바닥과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바닥과 떨어져요? 네, 떨어져 있는 이제 뜬장이라고 해서 철장에 갇혀서 생활을 하죠. 근데 그곳에 한 철장 안에 많은 견들이 이제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워낙 낙후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밖에 외부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그곳에서 이제 뭐 개들이 이제 뛰고 날뛰고 짖고 하면서 발이 그 사이로 빠지기도 하고요. 너무 녹슬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강아지들 같은 경우도 뭐 신생아가 사실은 이제 녹슨 철장 위에 계속 누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피부 질환이 자연스럽게 아주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번식장에서 자란 친구들을 경매장에 보내서 경매장에서도 일반인들한테 판매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런 환자인 반려동물들을 판매해요? 네. 그래서 소비자 그걸. 근데 그 순간에는 살짝 이쁘게 입고 아이들은 귀여우니까 네 그렇게 해서 파니까 나중에 멋모르고 사셨다가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 분쟁과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아 그렇겠네요. 네. 참 이제 키워보시고서는 안에 쏙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항의하신 분도 있겠네요. 참 우리나라에 지금 이 동물 등록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내용이죠? 2014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의 개를 반려 목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모두 동물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은 주민등록증을 개에게 발급하는 거죠. 강아지는 이게 이제 주민등록을 부여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목적은 이제 유실됐을 경우 쉽게 자기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고 또는 조금 나쁜 마음을 먹으려고 하셨던 분도 동물 등록을 해놓으면 스스로 자제를 해서 유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구 버리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네. 사실 등록제는 이제 유실의 경우, 그러니까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유기 마음 먹고 버리는 사람은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등록제를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정부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산책을 가는 사람들 대상 혹은 이제 아파트마다 전단지를 배포를 하거나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아예 처음부터 이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시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등록비까지 내면서 하시지 않는 거죠. 반려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무슨 키우는 분들이 있나요? 아까 이제 혜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완으로 잠깐 귀여운 맛에 샀다면 굳이 돈 들여서 또 등록을 하시진 않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새끼 강아지로 데리고 왔을 때는 주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조금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1살 이후부터는 동물에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다시 비용을 들여서 내가 비싼 값을 주고 얘를 샀는데 또 다시 비용을 들여서 등록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걸 되면 돈 많이 듭니까? 많이 들지는 않는데요. 근데 사실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000원도 아까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버림받은 동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버려지면 시보호소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시보호소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죠. 근데 수거를 해가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이제 구청이나 지자체에 신고를 하시면 지자체에서 이제 포획업자 같은 분들이 나가세요. 어떤 일부 이제 좀 지방에 있는 경우는 이제 직접 공무원분이 나가시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포획이 우선 된 다음에 보호소로 이동이 되고요. 보호소에서 7일
10일 동안 있게 돼요. 그래서 네. 10일이 지나면 국가 소유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대부분은 안락사를 당하게 되죠. 안락사를 시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이제는 좀 헤어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등록 말소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가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예. 서울시에서 2020 동물복지 정책이라고 해서 예. 발표한 내용 중에는 예. 인수 제도를 준비를 해보겠다 인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국가에서 인수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키우다가 굉장히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한 사정을 이해받고 그 동물을 안전하게 인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인수 제도가 오히려 유기를 부추기게 되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오히려 사실은 큽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선진 문화하고 같이 이렇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인수 제도가 잘 적용이 돼서 오히려 무책임하게 기대 버려지기보다는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에 인수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데리고 있다가 이제 자연사 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겠네요. 평생 반려가 제일 중요하죠. 네. 자연사 하게 되면 그 뒤에 처리는 어떻게 잘 할 수 네, 있습니까? 그 동물 관련해서 이제 판매업, 생산업뿐만 아니라 장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장례를 위해서 다양한 시설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법도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평생 가족으로 살다가 먼저 간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억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추모장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좋아지고 있다고 충분합니까? 네, 현재로서는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버려지는 동물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지 않으시고 입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워낙 원하는 게 많으니까 생산자들도 억지 생산을 하고 판매사들도 억지 판매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펫샵에 가보시면은 쇼윈도 위에 아주 작은 인형 같은 강아지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 강아지들이 2개월이 채 안 된 동물들도 팔기도 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 전의 삶에는 굉장히 열악했던 환경이 있었고 그 강아지가 태어나기까지도 엄청난 고통들이 동반이 됐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라의 김혜란 동물보호교육센터장 그리고 김나라 활동가와 함께 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육군 윤일병 그리고 김해 여고생 사망 사건 두 사건에서 나타난 집단 따돌림과 폭행은 왜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0307님, 휴대전화 끝자리가 0307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나랑 기술감독 장민진, 안홍진 작가, 홍순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